푸르기도 하고 희기도 한 산 하나가 위용을 드러냅니다. 예부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무릉도원인가 착각했지요. 그곳 사람들은 세월이 변해도 인심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좋죠. 이 동네가 살기가 얼마나 좋은데. 산동네 여기 공기 좋고 인심 좋고. 살기 좋아 시인도 들어오고 소설가도 들어와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윽고 특별한 향기를 꽃피웠지요. 선잠 단지쯤에서 성북동 비둘기가 물어와 내뱉은 오디치가 매화나무 옆에 거처를 잡고 아이 팔뚝만큼 잘. 이런 곳이 있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서울 성북동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천하의 이성계도 이곳에 와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나라의 태평성대를 간절히 염원했지요. 이 마애불은 옥천암 마애 좌상 혹은 보도각 백불이라 부르는 마애불인데요. 여말 선초, 그러니까 고려말에서 조선 초 사이에 조성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태조 이성계가 이곳에 와서 기도, 그러니까 불공을 드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특히 그 당시에는 이 한양으로 천도를 할 때 과연 그 주산을 인왕으로 할 것이냐 백악으로 할 것이냐 논란이 있었는데, 무학대사는 인왕을 주장한 반면 이제 정도전은 백악을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백악, 즉 지금의 백악산을 주산으로 삼아서 경복궁을 조성을 하고 이제 한양으로 천도가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조선 초기의 그런 전설이 많이 서려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옛날부터 일국의 군왕은 남쪽을 바라보고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천하의 통법이다. 정도전은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조선의 궁궐들은 모두 백악을 주산으로 세워졌지요. 희고 큰 암벽이 많아 백악산. 그 산자락 아래로 녹음이 짙게 깔렸습니다.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만이 들리는 곳. 도심 속 별천지가 따로 없습니다. 이 호젓한 숲길은 백사실이라고 하는데요. 백사실 계곡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역시 그 백악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줄기 중에 하나인데, 독특한 점은 이 물이 참 깨끗해서 가재나 도롱뇽이 지금도 살고 있어요. 한번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시민들이 별로 찾지 않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자연 환경이 워낙 잘 보존이 된 그런 까닭인지 몰라도 시민들이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네요. 조선시대 도성 밖의 이곳은 백석동천이라 불렸습니다. 동천은 산천으로 둘러싸인 경치 좋은 곳을 뜻하는 말이었지요. 때문에 도성 안에 살던 양반들도 이곳을 탐했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석축이나 이 쇠락한 계단만이 남아있지만,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이곳에 백사 이항복 선생의 별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이후에는 또 다른 분들이 쓰시기도 하고, 또 최근에 밝혀진 일이기는 하지만 추사 김정희 선생의 별서로도 쓰였다고 하네요. 이런 곳에서 공부를 하면 과연 어땠을까 머릿속으로밖에 그려볼 수밖에 없는데요. 잠시 읽던 책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을 것입니다. 자연은 그 자체만으로도 오래된 친구요, 깨달음을 주는 스승이었지요. 세월은 변해도 풍경은 한결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양반 계층이나 그 소수 일부 계층에게만 허락된 공간이었지만,
요즘에는 뭐 누구나 그냥 시민 누구나 와서 쉴 수도 있고 뭐 책도 볼 수 있고 참 뭐랄까요. 서울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고 서울 안에도 이런 공간이 있다라는 게 참 소중한 공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백악산 자락 성북동에는 왕비들이 자주 찾았던 흔적도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국가의 기간 산업이 농업과 잠업이었는데요. 그래서 왕은 친경이라고 해서 직접 농사를 지었고 또 왕비는 친잠이라고 해서 이 누에 치는 시범을 보였다고 합니다. 뭐 그런 것만 한 게 아니라 선농단도 짓고 또 선잠단도 지어서 이제 하늘에 재를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중 이곳은 선잠단이 있던 그런 곳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농사로 먹을 것을 해결하고 길쌈으로 입을 것을 해결했지요. 그 일이 중해 친히 왕비가 누에 치던 흔적입니다. 지금도 옛 이야기를 들려주듯 여전히 이곳에는 뽕나무가 무성합니다. 참 서울에서 이렇게 오디를 또 보는 게 뭐랄까 그 약간 시큼하면서 달콤한 정말 오디의 그 맛이 그대로 느껴지네요. 어렸을 때 맛봤던. 도성의 북쪽 군대가 배치돼 있어 북둔이라 불렸던 성북동은 사실 산이 깊고 농지가 적어 먹고 살기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왕은 나라에 늠료를 내려 가난한 백성에게 밭을 경작하도록 장려했지요. 성북동 사람들은 소박하게나마 살 길을 찾았습니다. 좁고 가파른 오르막길을 올라 마을을 깊숙이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서울 성북동에 있는 북정마을이라 부르는 곳인데요. 성북동 하면 뭐 으리으리한 집들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렇게 한쪽에는 서민들이 살아가는 달동네도 남아 있습니다. 참 이 서울 한양 도성 밑에 이런 정말 오밀조밀한 집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성벽을 병풍 삼아 나란히 어깨를 기대고 있는 낡은 지붕들. 500여 가구가 이곳에서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습니다.